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 전에 영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007 시리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007 시리즈보다는 탐 크루즈 성님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좋아했습니다만 007 시리즈 중에 카지노 로얄은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로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단추가 바로 오늘의 주제 공매도이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로얄의 악역 르시프는 항공사 주식을 공매도로 때린 뒤 해당 회사의 비행기를 테러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제임스 본드 성님의 활약으로 테러는 실패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카지노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영화를 봐주세요. 카지노 로얄의 영화 내용처럼 하락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것을 공매도 또는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공매도란 무엇이고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혹은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색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번 정부는 참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티나게 행동하죠. 5월 3일 전에 뭐가 있나요?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려도 보궐선거는 끝나고 때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지겨운 기관 그리고 연기금 이 친구들도 부동산 투자 그만하고 4월부터 증시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었죠. 현재 주식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보궐선거 전에 자꾸 취하니까 은근히 더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베팅하는 공매도가 도대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우선 공매도의 수익 구조를 쉽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초 일봉 차트인데요. 6만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감에 4만원까지 떨어졌었죠. 여러분이 기관 혹은 외인이라고 간주하고 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1주 빌려서 파란 박스에 대충 6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현금 6만원이 생긴 셈이죠. 그런데 저한테 빌려간 삼성전자 1주는 갚으셔야 하잖아요. 그걸 며칠 뒤에 빨간 박스에서 4만원에 사서 저에게 갚는다면 여러분의 계좌에는 얼마나 남게 되나요? 600이 4는 2, 2만원이 남게 되죠. 애초에 보유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주식을 저에게 빌려서 2만원이라는 수익이 나신 겁니다. 6만원으로 2만원 벌었으니 33%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게 공매도의 아주 심플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좀 더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외인 혹은 기관이라고 간주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인의 주식을 대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외인은 대차거래라고 해서 기관이 외인에게, 외인이 기관에게, 기관이 기관에게 등 서로 주식을 대여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개인으로 증권사가 관여하게 됩니다. 즉 기관에서 증권사에서 외인으로 혹은 외인에서 증권사에서 외인으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대주거래라고 해서 증권사가 개인으로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차이가 있길래 개인은 공매도 하기가 어렵냐? 기관 투자자의 대차거래는 주식 대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이지만 개인의 대주거래는 30일에서 90일 정도이고 대주거래는 수수료가 5% 이상으로 대차거래의 1에서 4%보다도 높습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대여 기간도 짧으니 만약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여러분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 때렸는데 90일 동안 안 내려가다가 91일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수수료 플러스 손실금만 생기고 뚜껑 열리는 거죠. 하루만 더 보유했으면 수익 나는 건데 말이죠. 반대로 기관이나 외인들은 보유 기간이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접속하시면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공매도는 기관 외인과 단위부터가 다르죠. 개인의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너무 개인에게 불공정한 거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차거래 그리고 대여 기간 6개월에서 1년 연장 조건을 갖게 된다면 공매도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죠? 저라면 여러분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뜯어 말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여러분이 산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주가가 0원이 되면 손실 마이너스 100%로 잔고의 가치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8만원에 매수했는데 6만원에 손절치고 나왔다면 마이너스 25% 손절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6만원에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폭등해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6만원에 빌린 주식을 8만원에 갚아야 하니까 2만원을 손실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우니 다른 차트를 가져와 볼까요? 자,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인데요. 여러분이 2021년 1월에 1000만원에서 1주를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21년 1월에 가격이 얼마인 것 같나요? 딱 봐도 4천만원은 넘어 보이죠? 여러분은 1000만원에 판 주식을 4천만원에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됩니다. 즉 공매도에서의 손실은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뛰어넘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3년만 존버할 걸 그랬네요. 자, 공매도의 기본 원리와 공매도 재개 이슈도 알아봤으니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번에 재개될 공매도는 기존의 공매도와는 달리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 들어가는 종목 중 실적 기반이 아닌 기대감 위주의 종목은 신규 진입을 피하시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이익이 많이 나면, 쉽게 말해 회사가 잘 돌아가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학개미 군단의 노아해방주, 삼성전자가 딱 그렇죠.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는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봐도 되지만 요즘 핫한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을 잠깐 볼까요? 성과급 달달하시죠? 정말 부럽네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 때려서 주가가 내려가면 되려 고맙죠. 더 싸게 추매할 수 있으니까요. 돈 잘 벌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1. 공매도는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기업 한정으로 재개된다. 2.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 방법이다. 3. 공매도는 손실금이 시드머니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4. 공매도를 때린다 해도 좋은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5. 비트코인은 존버를 했어야 했다. 이상 여왕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